그 강명중 2025년 중간고사 풀이를 한번 보죠. 넓이가 63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한 변을 x라고 잡았을 때 x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63.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도 63인데 그 중에 양수인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넘어갑시다. 16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인데 지금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 나오면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냐면 x제곱은 a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물론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때 말이죠. 맞니? 그래서 이 세 개는 지금 같은 의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플러스 루트 a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을 텐데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a의 양의 제곱근. 얘는 a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불리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16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마이너스 루트의 16에 대한 제곱. 아니? 이게 떠오르시는 거고. 따라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지. 다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것들에서 틀리시면 안 되죠. 지금 620이랑 256 지금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지. 지금 여기 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는 거잖아. 이 마이너스 어차피 죽는 마이너스인 거고. 맞니? 따라서 이 제곱은 그냥 루트 벗길 거 아니야. 그냥 이걸로 바로 나와야지. 지금 이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 쓰거나 여기서 지금 손이라도 뭐라도 필기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하구나. 그냥 기계처럼 문제 풀고 있구나. 학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죠. 제곱근의 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x제곱은 a를 만족할 때 a가 양수라면 몇 개 있게 돼? 2개 있게 되는 거고요. 제곱근이. 그 다음에 a가 0이면 1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2개가 아닌 숫자, 이것이 아닌 경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뭐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간단한 계산이고요. 그다음 쭉 다시 넘어가셔서 5번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이런 계산들을 좀 더 빠르게 계산하시려면 지금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치? 뭔가 지금 약분을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들 다 이렇게 쪼개. 42, 6, 7에 40이지. 6, 7에 40, 루트 6, 루트 7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루트 2, 루트 3도 괜찮아. 알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루트 7 곱하기 루트 2로 쪼개.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루트 15잖아. 그치? 루트 3 곱하기 루트 5분의 1로 쪼개.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야 돼. 다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루트 약분될 거고 루트 7도 약분됐고 그러면 2도 약분되네. 그럼 남는 것은 루트 3, 루트 3이랑 분자는 1밖에 없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만 남을 테니까 답이 무엇이 될지는 이제 짐작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렇게 해야지 계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정답은 5번이죠. 이거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되죠. 5 자체가 루트 5 2개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이렇게 죽을 거 아니야. 따라서 남는 것은 루트 5분의 11만 남게 된다고. 11 나누기 루트 5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시 그 다음에 이거 배우라는 데 있어서는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양수음수 먼저 나누는 거지. 음수 봐봐. 음수 이렇게 돼 있어. 얘 음수죠. 루트 25밖에 안 되잖아. 얘는 루트 105고 얘 엄청 큰 차이야. 그런데 크기 순으로 네 번째래. 그렇다면 제일 작은 게 이미 3개가 있고 양수가 2개가 있는 거잖아. 맞니? 그렇다면 하나, 둘, 셋은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고 이 양수 둘 중에 누가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양수 둘 중에 누가 작냐. 이해돼? 지금 이 페이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5분, 10분 이상 쓰면 망한 거야. 지금 여기서도 BD의 개수만 묻고 있지. BD.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 4분의 1 곱하기 8BD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건 나오지가 않아. 넘어갑니다.
얘도 앞에 거 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뒤에 거에 대한 제곱. 맞니? 여기선 2개 곱하기 2배니까 3a 곱하기 마이너스 4b에 2배 한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넘어갑시다. 91의 제곱이야. 뭐가 떠올라? 100 마이너스 9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얘는 100제곱에서 2개 곱해서 2배 얼마니? 1800 플러스 81이어야 돼. 괜찮아? 이거 나중에 다 계산해. 넘어갑시다. 인수분해해달라는 거죠? A, B로 묶어내주시면 X 플러스 2Y가 될 거라고. 혼자 있는 인수 A, B,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진 거 AX 플러스 2Y에 뭐 이렇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원래 요 놈도 인수였을 텐데 이걸 적어놓고 보는 게 아니죠. 보기니까 우리는 객관식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푼다면 여기까지만 적어주시고, 이거 곱해져 있나? 있네? 곱해져 있나? 있네? 곱해져 있나? 있네? 곱해져 있나? 있네? 없지. 이게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더해져 있는 거잖아? 더해져 있는 건 인수라고 부르지 않죠. 넘어갑시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절반의 제곱이죠. 이차함계수가 1일 때니까. 그죠? 여기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또는 식이, 여기 있는 숫자들이, 개수들이 조금 더 복잡하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4분의 D가 0이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B제곱, B'제곱, 4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또는 판별식 D, 8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된다고.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아무튼간에 구할 수 있으셔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2차 함수랑 연결되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놔야 되는 것들이야. 얘도 마찬가지 합작공식이죠. 3.2와 6.8을 한 번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와 6.8을 한 번 뺏어서 곱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여기서 14번인데,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이제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좀 깨려고 하시는 것 같아. 따라서 그냥 인수분해 방법을 아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인수분해가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숫자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720. 뭐가 떠오릅니까? 720. 인수분해 해주시면 막 다양하게 계산해 보는 거야. 인수분해 무조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30, 24가 걸리죠. 그쵸? 막 이것저것 막 다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됐을 테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0에 x 플러스 24. 이거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놈을 더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15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지금 인수분해 해달라는 건데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런데 12x제곱에 마이너스 181x에 플러스 15인데 먼저 한번 해보겠죠. 뭐가 좋을까? 뭐 2, 6, 보통 10이 나오면 2, 6 아니면 3, 4 이런 걸 많이 활용했었잖아. 15도 마찬가지. 뭐 3, 5, 15 뭐 이런 걸 많이 활용했었다고. 그래서 곱해봤다고. 이후 10에다가 18 해봤더니 엄청 큰 차이야. 웬만한 숫자를 곱해서 갖고는 181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큰 숫자가 나와야 돼. 1, 12에 큰 숫자가 나와야 돼. 15일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80이고 1이 넘어서 마마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니? x-15와 12x-1이 됐을 테니까 a, b, c, d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더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6번 루트 혼자 것을 조건 묻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 두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었니? 루트에 뭐 예를 들어서 24x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썼니? 소인수분 했었죠. 맞니? 소인수분 하면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요 x가 해야 되는 역할은 2 필요하고 3 필요하고 누군가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24 플러스 x 또는 2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플러스나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계산했었니? 24보다 얘가 x가 잔수라면 24보다 큰 제곱수를 찾거나 또는 24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아서
그 숫자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 실제로 풀었었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더하기 빼기니까 이 두 번째 형태 아니야. 그럼 1024가 뭔가 잠깐 보시는 거죠. 1024는 누구니? 1024. 2의 10제곱? 맞니? 2의 10제곱은 2의 5제곱의 제곱? 다시 말하면 얘는 32의 제곱인 거야. 32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분의 x가 있는 거니까. 그치? 어차피 x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 x지. 따라서 얘는 32의 제곱보다는 무조건 작은 제곱수여야 돼. 맞니? 그럼 누가 있었을까? 32제곱보다 작은 제곱수 누구 있어? 31의 제곱. 그 다음 30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그래서 얘가 1의 제곱까지. 그래서 몇 개가 있어? 31개. 라고 해서 이거 하면 오답이죠. 왜 오답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오답이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오답이야? 문제 천천히 다시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정수가 되도록이네. 1제곱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 0제곱까지도 있는 거죠. 따라서 몇 개야? 32개가 정답이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x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얘기가 아니야. 따라서 지금 31제곱이 되니까 잠깐만 x가 얼마지? 31제곱 4분의 x는 31제곱 아니야. 지금 x값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몇 개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루트 24를 어림한 값이 4.899래. 그리고 요 x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대. 그 다음에 요 놈은 24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905에 대한 제곱이 24보다 커? 이게 맞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걔는 학생이 아닌 거야. 그냥 심심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지. 시험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돼? 지금 문제에 루트 24가 있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면 이 새끼를 제곱을 해도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뭐 해주셔야 돼? 루트 취해 주셔야죠. 루트 취해 주면 얘 뭐가 돼? 4.905. 얘는 얼마야? 루트 24. 근데 방금 루트 24가 얼마래? 4.899. 맞니? 4.89.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어떻게 돼? 얘가 더 크다. 맞아? 모든 x의 소수 첫째 자리는 9이다. 아니죠. 얘가 지금 4.899라는 근사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x값은 4.89999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첫째 자리는 항상 9이다? 그건 아니겠네요. 정수가 하나다. 정수 없죠. 5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잖아. 그치? 정수 없습니다. 유리수의 개수는 5개뿐. 무슨 말이야? 무수히 많죠. 무리수는 1개뿐이다. 무슨 말이야? 무수히 많죠. 이해해? 근호 안에 자연수 들어가 있는 것만 무리수가 아니라고. 루트에 2.1도 있을 거고 루트에 2.14도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루트 24에서부터 루트 25라고 해서 더 이상 없다가 아니라 모두 있는 거야? 루트에 24.1도 있을 거고요. 루트 24.22도 있을 거고요. 수없이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보기 1번이 우리가 원했던 답이고요. 18번 잠깐 봅시다. 18번 잠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얘는 뭐니? 절대값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5에 대한 절대값에 마이너스 절대값에 2a 마이너스 8인 거야. 맞니?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죠. 절대값 a 플러스 5랑 같은 거고요. 절대값 2a 마이너스 8과 같은 겁니다. 맞아. 그 다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a 플러스 5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냐 2a 마이너스 8이냐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냐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달라는 뜻인 거야. 양수면 위에 거 알맹이가 음수면 아래 거 0과 3 사이래. 그냥 특정 숫자를 넣어봐도 괜찮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답이 하나로 결정됐다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1 같은 숫자 넣어봐봐. 양수지. 위에 거 선택해. 1 넣어봐. 음수지. 아래 거 선택해. 그래서 뭐 하라고?
빼라고. 알겠어? 넘어갑시다. 19번도 잠깐 봅시다. 19번을 보시는데 마찬가지야. 지금 이것을 계산하시는데 뭐 이것 따로 계산할 수도 있지. 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해서 또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나는 얘를 100 플러스 1에 또 뭐가 있을까? 100 플러스 5로 얘 따로 계산할 거고 53 곱하기 98? 그래 너도 따로 계산해 볼게. 50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새끼는 98이니까 2를 살짝 계산해 주시면 53 곱하기 49거든. 따라서 얘를 2 곱하기에 50 기준으로 해서 50 플러스 3에 50 빼기 1로 계산을 해서 곱셈 공식 계산할 수 있겠지? 뭐 50의 제곱에 플러스 2에 50에 마이너스 3 여기에 대해서 2배 뭐 계산할 수는 있어. 52의 제곱도 마찬가지 50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 출제자가 이걸 의도한 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딱 하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 또 아니면 실행에 옮겨서 끝까지 계산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시간을 좀 더 아낄 생각이셨으면 지금 봐봐. 느낌이 어때? 다 50, 50 기준이란 말이야. 얘는 100이지만. 맞니? 근데 100도 생각해봐봐. 100은 뭐야? 50에 2배 아니야? 따라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문제 출제자가 이걸 의도했을 수도 있겠네? 50의 2배를 한번 해보자고. 다시 말하면 50을 x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돼? 2x 플러스 1이지. 얘는 2x 플러스 5가 됐을 거고 얘는 2배 방금 봤듯이 x 플러스 3에 x 빼기 1이 됐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개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가 되니? 4x 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 그려진다 그랬었죠? 얼마입니까? 12x에 플러스 5가 됐을 것이고 얘도 요 놈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었겠지.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8이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 정리하려고 봤더니 다 소거돼서 사라져.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은 요것만 남겠죠. 계산하시면 얼마야? 3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 의도는 요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을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하라는 것보다는 뭐 어떤 방법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자,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보시죠. 어떠한 삼각형이 있는데 어떠한 삼각형에 밑변의 길이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대. 72x제곱 뭐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 다음에 높이가 18x-16 뭐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런데 얘가 높이 글쎄 세로 아니었을까? 아무튼 8x-15일 때 얘를 계산해 달라는 거야. 서로 넓이가 똑같대. 알겠지? 그렇다면 잠깐 봐봐. 그렇다면 이제 식은 우리 이렇게 세우겠지. 2분의 1에 72x제곱에 마이너스 71x에 마이너스 120에다가 곱하기에 18x-16 이 8x-15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지금 이 별값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식이 예쁘게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맞니?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얘 인수분해해달라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그 인수분해 형태는 아니네. 그럼 뭘로 인수분해를 할까? 고민을 하시면 얘도 지금 학생으로서 아직 문제 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연습이 아직 덜 돼 있는 거야. 얘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뭐가 나타나야 돼? 얘네가 나타나야 돼. 맞니?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8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15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해해? 그렇다면 여긴 뭐가 됐겠니? 9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됐겠니? 8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120을 만들려면. 그렇다면 이제 x자로 곱해주시면 64가 됐을 거고 얘 계산하시면 얼마야? 135가 됐을 것이고 빼주면 마이너스 7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확인해볼 가치도 없어.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이 새끼는 8x-15에 9x 플러스 8이 됐을 것이고 여기도 18x죠. 미안합니다. 18x죠. 18x 빼기 16이니까 얘 계산하시면 얼마야? 2로 묶어내고 싶죠? 2로 묶어내 주시면 9x-8이 되는 거고요. 얘가 8x-15에 곱하기 별의 형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 8x-15를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별이 되는 거죠. 맞니? 근데 이 별의 값도 사실은 얘가 약분되고 나면 뭐가 남게 돼? 별 값은 9x 플러스 8과 9x 마이너스 8이 남게 되는 거니까 얘를 뭐 해주셔야 돼? 합창우 써주시면 되는 문제죠.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21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정수 부분은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숫자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문제가 되는 거 한번 잠깐 봐보자. 얘에 대한 정수 부분이야. 얘에 대한 정수 부분 5분의 23이 있어. 잠깐만 5분의 23이면 대략 얼마쯤이야? 4.6? 맞니? 얘가 4.6? 맞니? 4.6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루트 2.1이 더해질 텐데 2.1은 대략 1. 얼마 대인 거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야? 1. 얼마 대를 더했는데 얘가 얘랑 더해져서 5. 얼마 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6. 얼마 대로 끝날 것이냐 지금 그게 고민되는 거잖아. 맞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새끼가 만약에 1.4보다 크게 되면 얘가 1.4보다 크게 되면 얘는 6. 얼마 대가 되는 거잖아. 이것보다 크게 되면 이 숫자가 말이야. 근데 이 숫자가 1.4보다 작은 숫자가 되면 5. 얼마 대로 끝나니까 정수 부분이 5가 됐을 거라고. 이해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라고 지금 루트 2.1이 1.4랑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크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지금. 누가 큰지 작은지.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정수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두 수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이해돼?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 많이 봤다고. 두 수의 대소관계 구하여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제곱. 제곱해봐. 이 얼마야? 2.1. 이 새끼는 1.96. 누가 커? 얘가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크다고. 다시 말하면 1.4보다 큰 쪽이라고. 얼마만큼 큰지는 몰라. 아무튼 이 숫자 합치면 얼마 나온다고? 6. 얼마 대 숫자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 정수 부분은 얼마야? 6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얘 봐봐. 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법을 설명할 거야. 아까 이해 안 됐으면 지금 다시 이해해. 8.5 빼기에 이 새끼 뭐야? 3루트 6.5? 오히려 헷갈려. 집어넣자. 집어넣으시면 루트에 6.5 곱하기 9를 계산해 주시면 돼. 알겠지? 이거 해봐.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정도는 계산해야지. 58.5인 거야. 이해돼? 58.5. 그렇다면 루트 58.5를 뺄 건데 대략 얘 크기는 알아. 얘는 대략 몇 점대쯤 되니? 정수 부분 따진다면 얘 정수 부분은 7. 그죠? 7. 얼마 대야. 7. 얼마 대.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이 새끼가 만약에 7. 얼마 대는 맞는데 딱 7.5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딱 7.5면 여기서 뺐으니까 정수 부분은 1. 그제 7.5보다 큰 숫자라면 1보다도 더 작은 숫자 된 테니까 0. 얼마 대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7.5보다 얘가 더 작은 숫자라면 그렇다면 얘는 8.5에서 7.5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7.4를 뺐다 생각해봐봐. 1. 얼마 대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지금 8.5에서 7.5보다 큰 7.6, 7.7 이런 숫자를 뺄 것이냐 아니면 8.5에서 7.5보다 작은 숫자인 7.3, 7.4 이런 걸 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달라지잖아. 따라서 내가 지금 더 비교해야 될 건 뭐라고? 루트 58.5랑 누구? 7.5. 얘를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라고. 얘의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
마찬가지 뭐 하실 거야? 제곱할 거라고. 58.5. 얘 대수관계가 단순 계산이야. 58.5가 됐을 거고 7.5 실제로 제곱해 주시면 55점 얼마가 나와? 55점 얼마가. 그죠? 그래서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라고, 얘가. 알겠어? 따라서 얘는 7.5보다 더 큰 숫자라고. 이해되니? 얼마인지는 몰라.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0. 얼마대 숫자니까 정수분이 얼마 된다고? 0이 된다고. 7.5보다 큰 수니까. 너희들 한번 짐작해 봐봐. 뭐 예를 들어서 7.7을 뺐다고 생각해봐. 0.8이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였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명일 기출할 때도 나왔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었잖아. 거기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하셔야 돼? 지금 우선은 여기 홀수를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대. A가 홀수일 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제 수학 1에서 배우실 텐데 지금은 뭐 그 연습을 하실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둘둘 묶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67 마이너스 65에 67 플러스 65 이런 식으로. 맞니? 여기도 63 빼기 61에 63 플러스 61 이런 식으로 묶이다 보면 2가 계속 남는다고. 그래서 2를 전체적으로 묶어내 주시면 67 더하기 6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63 더하기 61이 있을 거고 그죠? 얘들 지금 더해달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다 보면 39 더하기 37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은 35 더하기 33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요것을 계산해 달라는 건데 그럼 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요 공식을 쓰면 조금 더 편할 거라는 거야. 아니 전 싫어요. 뭐 전 이렇게 묻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지금 이렇게 할까봐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까지 주셨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홀수가 1일 때 1에서부터 A가 홀수일 때 이것까지의 합이 얼마라고?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근데 얘는 33부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숫자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 아니 요걸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1이 기준이잖아. 1부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를 구해. 그 다음에 33 바로 밑이 누구야? 탈락하네. 31까지지. 여기까지를 계산해서 빼면 얘가 남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얼마야? 1에서부터 67까지 하나. 그치? 얼마니? 67 플러스 1을 계산하시면 2로 나누시라고. 그 다음에 제곱 얼마야? 68 34의 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부터 31이니까 31 더하기 1을 계산하신 다음에 2로 나누시라고. 그럼 얘는 얼마야? 16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계산은 누구야? 34의 제곱에서 얼마 빼라는 거야? 16의 제곱 빼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34 더하기 16과 34 마이너스 16. 괜찮아?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다음 숫자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2루트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있어? 귀찮어. 2루트 10이랑 6만 비교합시다. 이런 단항식의 비교는 어떻게 계산해? 방금 봤지? 제곱하라고. 제곱해 얼마야? 40. 얘 제곱해 얼마야? 36. 누가 커? 얘가 커. 그치? 근데 지금 마이너스 달렸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달라는 거 아니야? 부동방이 바뀌겠네.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 다시. 다항식이다. 다항식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다항식은 빼라고. 다항식 빼봅시다. 2 루트 6이고요. 플러스 이 새끼는 얼마니? 루트 5죠.
여기에서 뭘 빼라고? 루트 6이랑 얘는 얼마니? 2루트 6을 빼라고. 그렇다면 식 정리하면 얼마야? 2루트 6, 2루트 6 사라질 거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6을 물어본 거네. 두 수를 뺐더니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지. 따라서 뒤에 게 크다고. 다시 또 다항식이지. 또 빼. 여기에서 얘를 뺄 거라고. 얘 얼만데? 2루트 3. 얘는 3루트 1을 뺄 거라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야? 5루트 3에서 2루트 3을 뺐으니까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3루트 1을 뺐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루트 2. 맞아? 양수야 음수야? 요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루트 3에 마이너스 3루트 2잖아. 그쵸? 미안해. 마이너스 4루트 2군요. 그쵸? 마이너스 4루트 2. 맞니?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야? 얘는 루트 27 정도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32 정도가 되는 거지. 그쵸? 음수네. 마찬가지. 얘가 크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넘어갑시다. 식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직접 해보시고. 해보시죠. 지금 얘가 도형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 그런데 만약에 도형 자체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그려져 있다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새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 지금 실제로 이 크기를 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오긴 했는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잠깐 한번 보자고.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5가 있었는데 양수 A를 지름을 하고 있대. 여기 지름의 양끝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하나의 원이었던 거야. 지금 잠깐 보시면 좀 오버해서 그려볼게. 마이너스 5가 있었던 거고 요만큼의 요렇게 생긴 원의 모양이 있었나 봐. 여기가 A가 된 거야.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했대. 그 다음에 원점오를 지나는데 5를 중심으로 해서 5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수직선과 만난 점의 좌표가 루트 30이래. 무슨 말인가 봐서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려볼게. 사실 여기까지 노예되진 않지만 좀 더 오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본 거야. 여기가 원점 5인 거야. 여기가 5A가 있었던 거고.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원으로 그렸나 보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렸던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루트 30이래. 이 원을 그렸는데 말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원을 그린 거야. 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생긴 원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가 루트 30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루트 30이라는 거야. 이해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라고? 5라는 거고 얘도 루트 30이고 저쪽까지 있는 애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야. 이때 이 스몰 a 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근데 원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지. 원. 우리 뭐 배웠어? 원의 지름. 우리 원에 대해서 배운 거 다 떠올려 봐봐. 원에 대해서 배운 거. 1학년 때 뭐 배웠어? 원. 뭐라고? 뭐 2파이알, 파이알제곱 이런 거 배웠잖아. 1학년 때. 맞아? 뭐 원주. 그쵸? 그 다음에 뭐 중심각이 같으면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 부채꼴의 넓이 다 똑같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원 뭐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원에 관련된 데서 나온 거. 2학년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 먼저 첫 번째는 뭐였어? 이등변 삼각형. 내가 한번 쭉 훑어볼게. 너희 원은 어디서 배웠는지.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외심, 내심.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각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닮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있었고, 확률이 있었고. 거기서 원 하나 나온 적 있어. 언제였어? 외심 내심 할 때 원 나왔었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원에서 활용될 거 뭐가 있을까 지금?
내심이었었다면 이 원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크게 그려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도형 안에서 삼각형이 그려진다면 외심. 외심하면 또 떠오르는 성질 뭐 있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해서 나왔던 성질이 이런 거죠. 얘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맞아? 그럼 여기서 뭘 내린 거야? 수선의 발 내린 거고.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네? 떠오르는 것도 있어야죠.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고 했을 때 잠깐 봐봐. 여기에 내가 여기를 C,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었을 때 HXY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여기서 나왔던 성질 뭐 있어? C제곱은 AX, 그 다음에 B제곱은 AY, H제곱은 XY, 그 다음에 BC는 AH. 기억나? 그럼 여기서 지금 뭘 활용해 달라는 거야 지금? 이 길이 계산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 Y값 찾아달라는 얘기라고. 난 이걸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성질 뭐 있었겠어? 루트 30의 제곱은 5 곱하기 A였겠네. 이해돼? 따라서 30은 5A니까 A값은 얼마야? 6이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결국에 필요한 식은 이거였다고. 루트 30의 제곱은 5A. 따라서 A는 얼마? 6. 식 2개였었으면 끝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했었어야 돼. 넘어갑시다. 그 다음 25번도 잠깐 보시면 25번은 뭐 사실은 제가 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각각을 유리화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 유리화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새끼에 부호 바꾸놈이 들어갔을 테니까 얘는 2루트 7 마이너스 3루트 3. 그 다음에 2루트 7 플러스 3루트 3이 곱해지면서 얘는 2루트 7 플러스 3루트 3의 제곱이 됐겠죠. 근데 옆에 있는 항도 마찬가지 분모가 통분이 될 테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도 똑같은 걸 곱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에 2루트 7 마이너스 3루트 3의 제곱이 됐겠죠. 그렇다면 이 놈을 정리해 주시면 분모는 2루트 7의 제곱에서 3루트 3의 제곱을 빼실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인데, 야, 요 놈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암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시험장에서의 암산은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지. 연습할 때는 안 하더라도, 과제할 때는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이 새끼 죽지. 어차피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끼 어차피 2개 곱해서 2배는 서로 죽겠네? 그럼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3루트 3에 대한 제곱이 여기서 한 쌍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했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다. 26번 잠깐 보시죠. 26번도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걸 쓰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봐봐. 5x제곱에 2y에 플러스 12의 x에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45. 이 떨거지들 100% 뭐 된다고? 인수분해 된다고. 근데 아니 이 1에다 여기가 플러스란 말이야?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곱해서 6?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안 나와. 얘가 인수분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네?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얘네가 아까 전에 봤듯이 얘네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라면 얘가 100%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어떡하지? 또 숫자가 예쁜 것도 아니야. 합곱자 쓰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 EXY인 거야. EXY? 이거 언제 나왔어? EXY 언제 나왔어, 이거? 곱셈 공식에서 X제곱과 Y제곱이 하나 있을 때 X 플러스 Y제곱 됐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EXY랑 여기서 X제곱 하나 빌려오고 Y제곱 하나 빌려오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 적어보자. 4X제곱에 Y제곱에 2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5인 거야. 어차피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닌 거니까 뭐 공통인수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각자 도생하는 거야. Y제곱 마이너스 6Y 어때? Y제곱 마이너스 6Y 하니까 뭐가 떠올라? 플러스 9 마이너스 9 4X제곱에 24X 4로 묶어내주시면 X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에 45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해돼?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에 4배에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에 빼기 36으로 나오겠죠. 얘는 인수분해에 참여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에 인수분해에 참여 안 했죠. 빼기 9로 나올 거고 플러스 45가 있는 거죠. 식을 이제 마무리해 줍시다.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에 4배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이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상수항을 봤더니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9, 45 다 소거돼서 사라지네요. 맞습니까? 뭐 남아도 괜찮아.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계산은.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두 놈을 더해달래. 3 마이너스 3 죽죠? 얼마입니까? 2 루트 5와 마이너스 4 루트 5니까 이 계산은 마이너스 2 루트 5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배에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인데 얘도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넘겨보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되겠네요. x 플러스 3. 그쵸? 4 곱하기 얼마입니까? 2 루트 5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y 빼기 3도 마찬가지. 얘를 여기다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3을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y 빼기 3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4 루트 5의 제곱이었네요. 따라서 얘네들만 정리해 주시면 되면 이제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냥 노가다처럼 보이는 문제지만 선생님들은 이걸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 이거 정리하면 x 플러스 3이 나오고 y 빼기 3이 나올 테니까 여기 있는 형태가 이항시키시면 그 모양새가 나오도록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교하게 여러 번 생각하셔서 문제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손도 안 댔어요. 문제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우선 여기까지입니다.